안녕하세요. 검단 탑부동산입니다. 지난 검단역 금강 펜트리움 더 시글로에 대한 컨텐츠를 제가 두 가지를 올렸었는데요. 근데 더 이제 연이어서 세 번째 컨텐츠 한번 3일 연속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그겁니다. 이제 입주가 이제 다가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 그 입주민들이 분양권자라고 할게요. 분양권자인 분들이 이 집을 입주를 할지 아니면 전세를 둘지 월세를 둘지 이제 슬슬 고민하실 시기가 되셨어요. 그러면 전세를 만약에 두게 된다면 과연 내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 월세를 놓는다 그러면은 내가 대출을 얼마를 받아야 될지 잘 모르실 때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좀 약간 숫자가 오늘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서 저랑 화면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화면 보시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보죠. 좀 복잡하시죠? 좀 이제 영상 화면 보시면 되게 엄청 복잡하실 텐데 그래도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그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와 있던 금강 펜트리움, 검단역 금강 펜트리움 더 시글로 1차에 대한 분양 대금입니다. 자, 이거부터 알면서 한번 시작을 좀 해볼게요. 이 중에서 각 층마다 다 이거를 일일이 다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잡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84A 타입의 10층에서 19층 사이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저 임의로 한 거니까 뭐 제가 딴 뜻이 있어서 한 건 아니니까 그냥 뭐 그렇게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보시게 될 게 뭐냐면요, 전체 총 금액입니다. 전체 총 금액은 분양 대금이죠. 4억 7,5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4억 7,580만 원을 쪼갭니다. 10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758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잔금이 30%입니다. 그러니까 3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3개가 다 들어간 금액이 4억 7,580만 원이 선생님께서 내셔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겠죠? 그런 거를 한번 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손님들 많이 이제 만나보면서 하시는 분들의 조건을 한번 이제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로 해서 10층에서 19층 84A로 10층 19층이 4억 7,580만 원이라고 할 때 보통의 손님들은 다 계약금만 내신 분들이십니다. 계약금만. 그리고 중도금 전체의 60%를 다 대출로 일으키신 걸로 조건을 걸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이십니다. 진짜 제가 이거 뭐 분양권 많이 해보지만 대부분이 뭐 잔압, 중도금 잔압하신 분들 없으세요. 다 중도금은 대출을 은행에서 받은 조건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들어가신 돈은 딱 얘기해서 요 돈입니다. 요 돈 4,758만 원. 그리고 조금에 대한 옵션 비용이겠죠. 그러면 자, 이제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거를 전세를 놓는다면 제가 집 주인이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 요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엑셀 파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아까 봤던 대로 자, 분양가액을 보면 4억 7,580만 원입니다. 그죠? 4억 7,580만 원. 그러면 확장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또 잘라놨죠. 532만 7천 원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보통은 에어컨을 4대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616만 원이 나오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70%에서 한 죄송합니다. 얼추 한 대부분들이 확장과 에어컨 정도만 하시는 조건으로 한번 제가 기준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어컨 옵션은 616만 원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를 다 한 금액이 선생님이 납부하셔야 되는, 우리 집 주인들께서 납부하셔야 되는 금액이 4억 8,72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금액 이제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계약금 10% 납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확장비 10% 납부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에어컨 옵션 비용에 대해서도 10%를 납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체 총액은 선생님이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4,872만 8,700원을 납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요게 계약금입니다. 그죠? 자, 그럼 몇 가지 됐으면, 그러면 납부해야 될, 납부는 잔금이 남았죠?
대출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4억 3,855만 8,300원이 선생님께서 납부하셔야 되는 돈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전세로 하겠습니다. 전세로 보면 가장 요즘 검단 신도시에서 가장 34평형 전세 시세를 보면은 입주장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2억 8천 정도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2억 8천, 2억 9천. 때로는 3억에도 거래가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기준을 2억 8천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제가 만약에 2억 8천을 잡았어요. 그죠? 그럼 이제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융자 없는 조건이에요. 요즘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서 융자가 선순위로 융자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들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간단해졌어요. 선생님께서 1억 5,800만 원 정도만 있으시다면은 전세를 2억 8천에 놓고 선생님 1억 5,800에 대한 자금을 선생님이 갖고 계신 돈으로 건설사에 납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전세로 두시고 쭉 그 집을 보유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여기가 2억 9천이 된다면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돈은 1억 4,855만 8,300원 정도를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빠진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도금 대출을 60%를 받았다면은 이에 상응하는 대출 이자를 잔금 납부 시에 다 납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대략적으로 84 같은 경우는 요즘의 트렌드가 한 1,680만 원 정도 되세요. 1,680만 원. 근데 거기다 뭐 조금 연체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또 한 달 정도 되나 두 달 정도 입주 기한 내에는 한 240만 원 정도 추가로도 발생되실 거고요. 그럼 한 1,900만 원 정도는 번외 비용으로 갖고 계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요거 만약에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더 선생님의 몇 동 몇 호인지, 그리고 분양대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선생님의 옵션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또 요거는 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해되셨죠? 전세를 할 경우에는 내가 드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1억 6천 플러스 한 2천만 원 정도 더 든다. 그러니까 한 1억 8천 정도가 있으시면 전세를 2억 8천에 무융자로 놓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월세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월세도 한번 볼까요? 월세로 보시게 되면요. 자, 월세 똑같아요. 똑같이 갑니다. 중도금 대출 계약금 10% 납부하시면 선생님이 납부하셔야 되는 금액이 4억 3,855만 8,300원이세요. 근데 보통 요즘에 전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20이 주류예요. 대부분 주류세요. 이거보다 낮게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받으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나 보통의 기준은 3천에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3천만 원을 빼면은 사실상 여기서 3천만 원을 빼면은 4억 정도 대출은 아마 받으신다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전화 주세요. 자, 4억 원을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보통 요즘에 이율이 보통 한 4.5%로 보통 4.1에서 4.5 사이에서 형성되세요. 이자율이. 근데 저는 작게 잡을 수는 없으니까 4.5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매달 발생되는 이자만 150만 원이 되실 거예요. 그럼 간단하세요. 자, 120만 원으로 일단 이거는 부동산 레버리지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집을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내가 이 집의 가치 상승분이 더 높아져서 이 월세를 지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월세를 120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자가 150만 원이 발생이 되면 마이너스 30만 원 수익이 나실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손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30만 원씩 1년이면은 360만 원, 2년이면은 한 72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월세를 두는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끌고 가시려는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전세,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전세 같은 경우에서는 약 한 1억 5,800만 원 정도의 선생님이 자금을 끌고 왔을 경우 전세를 2억 8천에 융자 없이 놓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월세로 하실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죄송합니다. 아파트 잔금을 약 4억 정도를 받으신다는 조건 하에 보시면은 이자가 약 한 15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월세 수익은 12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만 원의 손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그 월세를 선택하실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 월세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 두 개의 조건이 맞지 않으신 경우가 있으시다면은 매매를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매매에 대한 또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컨텐츠를 하나 또 만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전세를 넣을 경우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만약에 내가 월세를 논다면 내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고 혹은 연락 주신다면은 제가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담 탑부동산의 김효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